네, 오늘은 경찰 편입 특강, 경찰대학교 작년 11월 달, 그죠? 시험을 쳤던, 25대비 경찰대 기출문제, 맞죠?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봐서 알겠지만은 기출문제를 오늘 한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됐죠? 남은 3주 동안 계속해서 또 기출문제를 꺼내놓고 다시 분석을 해서 알겠죠? 확실하게 기출의 출제 경향을 딱 이렇게 영역별 맞죠? 유형별 이렇게 경향들을 제대로 딱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게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개인적으로도 풀어보라 그랬는데 잘 안 풀리죠. 알겠죠?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오기도 했을 거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맞죠? 기출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면서 알겠죠? 일단은 경찰대만의 어떤 출제 경향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놓고 우리 공부 방향을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죠? 점수하고 상관없이 알겠죠?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영역별로 알겠죠?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되고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문제들을 또 맞죠? 뜯어 먹어 볼 거예요. 오늘은 전체 1번부터 40번까지 그냥 쭉 리니어하게 쭉 이렇게 맞죠? 훑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맞죠? 대략적인 어떤 흐름 정도만 잡아 드릴 거고. 됐죠? 문제 뒤쪽에 보면 해설지가 다 붙어 있죠. 알겠죠? 어제 저녁까지 쫙 작업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해설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해설지의 내용들도 또 살펴보고 하면서 나중에 알겠죠? 집에 가서도 리뷰해보고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기출에 따라 나온 문제들은 머릿속에 1년 내내 각인된 상태에서 맞죠? 문제들을 접해봐야 된다. 알겠죠?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되겠죠? 다른 유형의 문제들은 맞죠? 배제하고 됐죠? 유형 하나에 유형 공략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지. 알겠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됐죠?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맞죠? 부지런히 복습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죠. 먼저 어휘부터 해서 보도록 합니다. 어휘 5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요. 알겠죠? 작년, 재작년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 있어요. 알겠죠? 이유는 이제 이런 것 때문이죠. 1번 문제 같은 것 때문이죠. 맞죠? 됐죠? 낯선 단어가 따라 나왔습니다. 리커체트라는 단어가. 맞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따라 나오면 여기도 적어놨죠? 맥락 속에서 맞죠? 뭡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죠? 총알의 탄환이 맞죠? 물을 튀기면서 저희 어느 방향으로 방향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뒤에 따라 나오죠. 맞죠? 날아가서 맞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동사구가 지금 나열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향이 뭔가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deflect 정도가 적절한 답이 될 텐데 이런 단어가 낯설지 하겠죠. 그래야 되는데 맥락 속에서 이런 걸 잡아가는 걸 연습을 해야 되고 뭐 저번 주가 아니지 지난 월요일 날도 이야기를 해줬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하게 될 컨텐츠의 분량을 이야기를 해줬다. 알겠죠? 3년치 누적된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 중에서 특히 어휘는 전체 30개 이상의 대학의 기출 어휘들을 너희들은 다 풀게 돼 있다. 알겠죠? 타 대학의 난이도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문제 나온다. 홍익대, 중앙대 등등에서. 알겠죠? 그런 문제들까지 다 접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되니까. 됐죠? 낯선 단어가 따라 나왔을 때 이렇게 맥락에 근거해서 아는 단어들이 보기 중에도 몇몇 있죠? 됐죠? 오답 소거를 통해서. 알겠죠? 그렇게 문제를 풉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쵸? enumerate라는 요 단어는 필수어이에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또 오늘부터 해서 바로 러닝메이트 할 건데 거기서 다루는 단어다. 기본적인 단어. 맞지? 넘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일일이 열거하다 이런 의미. 되겠죠?
하겠죠? 그가 신세지고 있는 작가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리스트가 적절한 답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금방 1초 만에 풀고 지나가야죠. 3번에 따라 나오는 에소테릭도 지금 처음 이렇게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뭐라고 적어놨노? 필수어이다. 알겠죠? 그죠? 자주 나오죠? 하겠죠. 그죠? 뭐 올해 문제 지금 뭐 저번 주까지 해서 기출 특강을 또 했는데 알겠죠? 알겠죠? 요도 지금 붙어 있지만 16개 대학의 모든 문제를 나는 다 풀어줘요. 알겠죠? 풀어봤는데 그죠? 올해 문제 다른 대학에서도 나온 단어입니다. 필수적인 어휘. 알겠죠? 그죠? 하겠죠? 그래서 비밀스러운, 은밀한 이런 의미로 맞죠? 오브스큐어하고 매치가 돼버리죠. 이것도 역시 1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 4번에 나오는 맞죠? 뭡니까? dazed라는 요 단어도 또 조금은 낯설 수가 있는데 맞죠? 그죠? 낯설 수가 있는데 요것도 지금 한번 보세요. 그죠? 그 소녀가 지금 보면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맞죠? 뒤에 따라 나오는 horror 맞죠? 됐죠? 두려움에 뭔가 이렇게 차서 맞죠? 두려움 때문에 멍해진 눈빛이다 지금 맞죠? 그런 맥락이 잡히면서 됐죠? 스턴드라는 단어가 나는 바로 딱 챙겨지던데 알겠죠? 맥락 속에서 저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 됐나요? 5번에 따라 나오는 이런 단어만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답은 냈는지 몰라. 알겠나요? 그죠? relate 하면은 여러분들 뭐 생각합니까? 관련짓다 이 뜻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running mate를 하면 다이어도 다 잡는다. 알겠죠? relate가 어떤 의미로도 쓰인다? 말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 알겠나요? 필수 어휘인데도 뭘 쫓아가도 지금 맥락을 쫓아가죠. 하겠나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봐봐봐. 어휘 5문제 푸니까 공부 방향이 잡히지. 기본 단어들 열심히 외워야 되겠지. 다이어들 뜻 충실히 챙겨야 되겠지. 그리고 문제 풀 때 그냥 액면가만 가지고 문제 풀면 돼, 안 돼? 안 되지. 됐죠? 작년, 재작년보다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했지만 마치 출제되는 패턴은 동일해요. 됐죠? 이제 이런 걸 비교를 해줄 거야. 하겠죠? 이전 기출하고 이제 비교하는 걸 다음 주부터 한다고. 알겠죠? 볼 텐데 작년, 재작년 기출에서도 이렇게 컨텍스추얼 미닝을 쫓아가는 문제가 2문제, 3문제 꾸준히 따라 나옵니다. 알겠죠? 어휘도 신중하게 풀어야 되죠? 됐죠? 40문제 전부 다 동일하게 배점은 2.5점이지만 맞죠? 쉽게 뭔가 준비를 해서 공략이 가능한 문제들은 확실하게 점수를 만들어내야죠. 됐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 친구들이 5문제 다 맞추고 간다고 지금. 하겠나? 그죠? 6번 가봅니다. 6번에 따라 나오는 생활영어 문제 한번 보세요. 알겠죠? 다른 편입시험에는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거는 어디에? 공무원 기출문제에 자주 나와요.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요 생활영어 문제가 원래는 어떻게 따라 나오느냐 하면은 시츄에이션 파악형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그 상황 정도만 파악하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관용구가 지금 보기에 따라 나와 있어요. 이 관용구들을 다 아는지. 됐나? 그죠? 관용구들의 뜻을 모르면은 여기도 적어놨죠. 이런 관용구들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조어적인 짜임새 같은 걸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런 게 지금 돼야 되는데, 그죠? 볼까요? 이런 문제가 지금 낯설면 또 힘들어진단 말이지. 알겠나? 그죠? 관용구들 한번 볼게. 하겠나? 그죠? 요거하고 요거는 진짜 자주 나오는 관용구다. 이거는 액면가 그대로 딱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관용구들이다. 됐죠? 저거부터 이야기해 볼까? throw in the towel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투 경기를 할 때. 알겠죠? 됐나? 우리 선수가 이거 맞죠? 너무 두들겨 맞고 있어서 이거 보니까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안 된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됐죠? 코너에서 뭡니까? 타올을 던지죠. 링 안으로. 맞죠? 하겠나? 경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알겠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죠? 타올을 던지다. beat around the bush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변죽만 울리다 이런 뜻인데, 됐죠?
부시가 뭐고 이게 덤불 숲이지. 맞죠? 이 덤불 속에 맞죠? 여우가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여우가. 알겠죠? 그런데 맞죠? 막대기를 가지고 찔러버리면 여우가 덤벼들 수가 있지. 겁이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덤불 주변만 두드리다 이런 뜻이야.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못하고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알겠죠? 에이? 그런 의미로 beat around the bush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됐죠? 저희 그래 돼 있고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맞죠? burn the midnight oil 일어났는데 맞죠? 옛날에 호롱불 같은 거 사용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듯이 지금 밤늦게까지 뭐 공부 같은 거 한다고 늦게까지 불을 밝혀놓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됐죠? kick the can down the road는 맞죠? 됐나? 그대로 해석하면은 캔을 길 아래로 차버리는 거다. 그죠? 맞죠? 하겠나? 문제를 뒤로 미루다. 이런 의미로 지금. 알겠죠? 그런 의미가 되고. 답이 되는 건 요게 되는데 관용적인 표현이 쓰였더라도 뭐가 되노? situation, 상황 파악은 하고 가야 되는데. 됐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냅니다. 읽어 들어가는 분량을 한번 보세요. 지문 전체를 다 안 읽죠. 하겠죠? 되겠죠? 주고받는 빈칸 주변에 맞죠? 뭡니까? 맥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겠죠? 그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다면 우리는 재고를 해야 될 뭡니까? 필요가 있어요. 맞죠? 됐나? 필요가 생기게 돼요. 됐죠? 우리의 어떤 지출 전략에 있어서. 되겠죠? 그래야 되니까 나는 희망한다. 그렇게 뭔가 전략을 바꾸는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됐죠? 뒤에 따라 나오는 without 이하를 한번 보더라도 어떤 주요한 조정 없이 됐죠? 알겠죠?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의미가 돼서 알겠죠? 됐죠? 나머지 보기들은 지금 이제 뜻을 다 적어놨으니까 안 되는 거 드러나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빈칸 전후에 한두 문장 정도만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형태로. 됐죠? 유튜브에 보면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기출풀이 해놓은 게 다 있다.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야. 알겠죠? 됐죠? 관용구가 안 걸려 있을 때에는 그냥 맞죠? 요 세부 맥락 정도에서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알겠죠? 올해는 이렇게 고난도 관용구들이 섞여 들어가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죠? 원래 이렇게 원 스크립트형으로 이렇게 길게 따라 나오는 문제들은 알겠죠? 그죠? 알겠죠? 원래 문제 출제되는 맞죠? 출제자의 의도가 뭐야? 시간 끌기용인 거야. 다 읽어보게 만들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용구들이 잘 안 걸려요. 생활 영어 문제 패턴도 많아. 알겠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보여줄 거야. 알겠죠? 그런데 다른 유형하고 달리 요거는 시츄에이션 파악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요 관용적인 표현이 섞여 들어가 있는 맞죠? 올해 문제처럼 따라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관용구들은 챙겨놓고 가는 게 좋겠죠? 됐죠? 7번 가봅니다. 7번에 따라 나오는 요 유형도 타대하게 맞죠? 뭡니까? 그죠? 편입 영어 시험에서는 보기 힘든 유형. 맞죠? 가끔 나옵니다. 타대학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력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페어링 문제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됐죠? 빈칸이 지금 세 군데가 따라 나오는데 맞죠? 다른 논리 문제하고 달리 보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고? 짝이 지어져 있죠. 그죠? 두 단어 정도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렇게 짝 지어져 있어서 두 단어만 머릿속에 그리면서 요도 보면 뭐 strictly도 있지만 usually하고 heavily 정도만 머릿속에 그리면서 맞죠? 알겠죠? 빈칸 주변의 세부 맥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것도. 알겠죠? 됐나요? 자, 첫 번째 빈칸부터 해서 전부 다 빈칸 3개가 뭐가 들어갈 자리야? 부사가 들어갈 자리죠. 맞죠? 저 부사가 문장 속에서 수식해주는 단어하고의 세부적인 맥락. 맞죠? 그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가볼까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거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당연히 맞죠? 뭡니까? 그죠? 그것은 일어났는데 그것은 앞에 나오는 로마의 예술. 맞죠? 로마의 예술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빚지다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게 여기에 부사가 들어가는데 이 부사는 뒤에 따라 나오는 indebted라는 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하겠죠? 아이? 많이 빚지고 있다. 심하게 빚지고 있다. 뭐가 더 자연스럽노? usually보다는 heavily가 더 낫죠? 알겠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적인 특징도 맞죠? 됐나? 그죠?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게 뒤에 문장에 또 맞죠? nevertheless를 축으로 해서 대조가 되는 걸 봐도 하겠죠? 가지나? 그죠? 되겠죠? 그래서 로마 예술이 심하게 그죠? 뭡니까? 됐죠? 심하게, 그죠? 많이, 그죠?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다, 신세지고 있다. 되겠죠? 그런 의미가 돼서 오답이 지금 소거가 돼버리잖아. 알겠나? 그죠? strictly도 안 되겠죠? 뒤에 나오는 indebted를 꾸며주는 형처, 부사로. 그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버리노? 두 번째 빈칸에서 결정이 나는 거야. 오답 소거에서. 알겠죠? 그죠? 페어링 문제는 이번에 아주 쉽게 심플하게 내놨다. 알겠죠? 세 번째 빈칸까지 안 가도 된다고. 알겠죠?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게 strictly가 들어가는지 usually가 들어가는지 같은 패턴으로 가면 되죠? 알겠죠? 이 classical이라는 형용사는 오직 그리스 예술에만 맞죠? 속하는 거다. 그리스 예술에만 맞죠? 적용이 되는 거다. 맞죠? 알겠죠? 그래 돼서 그리스 예술에만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 뒤에 따라 나오는 belong to 요 only도 요 문장 전체 뉘앙스를 지금 딱 잡아주면서 맞죠? 하겠나? 그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 예술에만 국한되어져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맞죠? 그죠? 그런 의미가 되니까 되겠죠? usually보다는 뭐가 맞노? strictly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빈칸은 안 가도 되는 거야. 하겠나? 그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풀이를 해준다. 알겠나? 그렇게 해서 요 유형이 확실하게 적응이 될 수 있게 빠르게 풀 수 있게 알겠죠? 됐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죠? 따라 나와 있는 게 편안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기출도.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죠?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문법 문제가 조금 도드라진 게 원래는 이렇게 원 패러그래프 written expression 문제가 두 문제가 따라 나오고 뒤에 정비문 문제가 두 문제가 따라 나오고 그런 형태예요. 알겠죠? 3년 동안 지금 기출로 따라 나왔던 게 알겠죠? 그랬는데 올해 문제는 written expression 네 문제가 나왔는데 차이가 나는 거 이런 거 잘 보라면 내 미리 표시를 해놨잖아.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헤맨 친구들 분명히 있어 지금. 알겠죠? 8번이나 9번 이런 거 실전에 들어가서 문제 잘 읽으라고. 됐죠?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어법상 옳지 않은 것 이래갖고 10번이나 11번 같이 이렇게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알겠죠? 그죠? 여기는 지금 보면 어법상 옳은 거 두 문제, 됐죠? 틀린 거, 그죠? 또 두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내놨어요. 됐죠? 요 패턴은 이어질 수 있어. 알겠죠? 문제에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데 알겠죠? 이런 패턴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고 뭐 작년처럼 맞죠? 재작년처럼 그러니까 정비문 문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알겠죠? 그렇게 섞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건 수업하면서 또 맞죠? 캐치를 할 거고. 자, 가볼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틀린 거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딱딱딱 틀렸다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되는지. 됐나? 그죠? 바로 가볼게. 앞에 따라 나오는 social filmmakers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인데, 맞지? 여기는 지금 보면 이렇게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소유격으로. 왜? 됐지? 얘는 주격이잖아. 근데 뒤에 주어가 있는데, 됐지? 동사 있고 뒤에 보어 있고. 하겠죠? 됐죠? 그렇게 본다면 저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맞겠지? 해석을 안 해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나오는 2번도 여러분들 풀어봤을 테니까 조금 속도 낼게. 됐죠? 뒤에 목적어 있는 걸 봐도 분사가 따라 들어갈 자리인데 과거 분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겠노? 현재 분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필름에 관해서 토론하는 책. 맞죠? 그런 의미가 돼서. 됐죠? 분사의 태하고 관련해서 저런 게 바로 딱 캐치가 됐는지.
됐죠? 3번에 따라 나오는 건 관용구인데 수업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관용구다. 됐죠? have yet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온다. 아직 뭐뭐 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돼서.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have yet to receive 이 형태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됐나? 4번이 답이 되죠. 전치사 in 다음에 동명사 따라 나온 거. 이거 월요일날도 수업했지? 알겠지? 교재에서 그지? 같은 패턴으로. 이건 지금 제대로 나와 있고. 됐지? 5번이 틀린 건 보이나? 그죠? 됐지? 뭐 뒤에도 또 되풀이가 되는데 이전 기출에 지금 누적된 걸 봐도 이거 참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경찰대 편입 기출만 보더라도. 대과 와세 구분. 알겠죠? 알겠죠? 그죠?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이 지금 필요한 상황.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 C의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로 맞죠? what이 쓰인 형태.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기본적인 명사절의 구성 요걸 지금 따라 들어간 형태. 되겠나? 그죠? 일부러 빨리 한번 해봤다. 이게 빨리 될 거거든. 너희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다 적응 숙달이 되는 거야. 알겠죠? 어려운 게 지금 왜 어려워? 몰라서 어려운 거지. 숙달되면 쉬워지게 돼 있어. 알겠나?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게 이제 치고 지나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전에서도. 알겠죠? 9번도 어법상 옳은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잘 살피라고. 알겠죠? 실전에 들어가서도. 자, 틀린 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처음에 따라 나오는 1번은 관사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기는? 형용사가 있어야죠. 맞죠? 기본적인 명사구의 구성에서 이것도 자주 따라 나오는 형태죠. 맞죠? 됐죠? 관사 다음에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 배트를 꾸며주는 뭐가 있어야 되노? 형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부사가 던져졌지? 이런 문제를 수도 없이 풀 거란 말이야. 문법 문제 풀면서. 하겠나? 그죠? 2번은 뭐가 틀렸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거 또 쓰이잖아 봐라. 여기는 대시나 위치가 들어가는 게 맞지? 명사절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잖아. 명사 지금 앞에 나오는 civil rights movement 인권운동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라 대시 쓰이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꺼놓으면 생각해야 되죠. 맞죠? 우리의 아이들이 됐죠? 뭡니까? 답을 받는 거예요. 맞죠? 되겠나? 그죠?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맞죠? 뒤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구를 봐봐. 맞죠? 하겠나? 그죠? 그래 돼서 동사의 태가 틀린 거. 맞죠? 그죠? 그게 파악이 되고. 됐죠? 4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역시 태가 걸쳐져 있죠. 맞죠? 그죠? 태가 수동으로 따라 들어가 있는 게. 그죠? 보이죠? 됐죠? 그죠? 그래 돼 있고. 5번에 따라 나오는 거, 요런 건 또 봤나? 가장 간단한 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동사하고 관련해서, 됐죠? 시험에 따라 나오는 게 몇 가지라고? 시제, 수, 태, 어형, 맞죠? 됐나? 동사, 일반 동사에 이렇게 밑줄을 꺼 놓으면, 맞죠? 알겠나? 수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알겠지? 현재형 동사가 따라 나왔을 때는 맞지? 주어가 뭐가 됩니까? poverty제. 알겠나?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괴롭히는 가난. 맞죠? 가난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다. 맞죠? 그런 의미로 될 때 afflict가 돼야 되는 거죠. 되겠나? 그죠? 저런 거 빠르게 캐치가 되는지. 10번부터는 또 이제 문제 잘 읽으라고 어법상 옳지 않는 것을 물어놨는데 알겠나? 그죠? 됐죠? 그죠? 나와 있는 게 나머지는 다 맞죠? 캐치가 됐을 텐데 틀린 것만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요렇게 밑줄을 꺼 놓으면 뭐 생각해야 되는 거야? 수 보시고 수는 지금 복수제 is가 아니라 아 된 거 맞지? neurons가 복수니까 됐죠? 태 봐야 된다고 맞지? 됐나? 태가 지금 보면은 능동이 되는데 알겠나? 요 짜임새가 보였는지 됐죠? take in이라는 수거가 있는데 받아들이다 됐죠? 또 상대방을 속이다 두 가지 의미로 알겠죠? 나중에 또 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거가 보면 다른 편입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맞죠? 핵심적인 수거들이거든. 알겠나? 그죠?
됐죠? 뉴런은 화학적인 신호를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능동으로 쓰인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태가 지금 수동으로 들어간 게 틀린 겁니다. 알겠나? 됐죠? 그죠? 저런 수거들이 지금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알겠나? 그죠? 되겠죠? 11번 한번 가볼게요. 그죠? 11번에 따라 나오는 것도 역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건데. 됐죠? 요게 또 파악이 됐는지 요 한번 봐라. 요 문제도 한번 볼만하죠. 요런 거 하나씩 조금 더 챙겨줄게. 됐나? 올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독해에서 그렇던데 구문이 복잡한 문장들이 두드러진다. 작년에 비해서. 알겠죠? 나는 매년 이걸 전부 다 일일이 내가 다 해석한다고 모든 문제들을. 알겠죠? 놀랍게도 한 대학 뭐 경찰대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도 일일이 내가 다 작업한다고.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경찰대 지금까지 이렇게 맞죠? 뭐예요? 기출 이렇게 쭉 계속해서 해설 달면서 봤는데 맞죠? 구문이 지금 도드라진 건 올해 문제가 처음이다. 알겠나? 문법에서도 그렇고. 알겠죠? 그죠? 독해에서 특히 더더욱 그렇던데. 알겠나? 요게 지금 파악이 됐나? 그죠? 여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됐죠? what이 돼야 됩니다. 되겠죠? 이유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연주자에게 있어서 맞죠? What would appear 그렇죠? as original 이래놨네. 여기까지가 지금 독창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맞죠? 주격 관계 대명사 what이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명사절. 됐죠? 그래 돼 있고 중간에 지금 보면 전치사구가 지금 부정사구네. 맞죠? 그죠? 부정사구가 중간에 삽입돼 가지고 동사구가 지금 짜갈라져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지금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됐죠? Might appear ridiculous. 됐죠? And extravagant. 이형식 문장이다. what부터 시작되는 주어가 여기까지고. 하겠나? 됐죠? 아까도 봤죠? 그죠?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와 대가와 세 구분. 맞죠? 알겠나? 그죠? 자주 나온다고. 볼 줄 알아야 돼. 하겠나? 그죠? 위치가 딱 따라 나오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될 텐데 otherwise 문장 부사밖에 없지? 이것만 봐도 뭔가 의심스러운데 지금 벌써. 알겠나? 그죠? 그런 것들이 빠르게 딱 캐치가 되는지. 됐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야기를 하자면 문법은 그렇습니다. 네 문제가 나왔는데 됐죠? 문제 자체만 보면 평이하게 나온 게. 알겠죠? 근데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 알겠죠? 정비문 문제가 안 따라 나오고 written expression 문제 지금 패러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게 됐죠? 네 문제가 따라 나왔고 어법상 옳은 거하고 또 틀린 거하고 문제를 구분 지어 놓은 게 맞죠? 하겠나? 그게 조금 맞죠? 됐죠?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됐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 따라 나오는 그 패턴은 봤을 때 알겠죠? 주변적인 문제 하나도 없이 알겠죠? 기본적인 요소들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작년 문제는 기억이 나는 게 절의 구성하고 관련되는 거, 주어 동사 찾아가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알겠죠? 그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보였었는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마지막 문제까지도 보니까 이게 자꾸 보인다. 그죠? 대가와 세 구분이. 명사절하고 관련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군요. 이런 거 다시 한 번 더 다 정리를 해줄 거야. 알겠죠? 자, 계속해서 저희 12번부터 따라 나오는 독해 영역으로 가봅시다. 그죠? 이 글의 논리성 문제가 또 보면 여러분들 고민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맞죠? 됐죠? 마음 문제 중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이 뭡니까? 이 글의 논리성 문제예요. 맞죠? 문장 재배열이나 뭐 문장 삽입이나 맞죠? 불필요한 문장 고르기나 맞죠? 이런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여놔야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하나씩 일단은 맛은 보고 갑시다. 알겠죠? 뭐 하나씩 또 유형마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테니까 12번 문제는 문장 삽입이에요. 맞죠? 제시된 문장을 지문 속에 어느 위치에다가 지금 끼워 넣어야 되는데 됐죠? 방법은 단순하죠? 됐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시문을 보면서 앞에 무슨 문장이 나올지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추론해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시문이 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요 문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시문부터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시청 건물을 무너뜨리고 맞죠? 그것을 다른 새 건물로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rather than 맞죠?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저희 주요한 어떤 됐죠? 저희 뭐예요? 리허빌리테이션 조단은 하나 재건이지 재건 맞죠? 됐나? 그죠? 그러니까 재건 프로젝트를 지금 세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따지고 보면 시청 건물을 뭔가 리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맞죠? 무너뜨리고 새 건물 짓기보다는 오히려. 맞죠? 알겠나? 그러니까 요 문장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 한번 적어놔 봤잖아. 됐나? 그죠? 노후화된 건물의 어떤 특징들이 보여져야 되겠지. 됐나? 그죠? 알겠나? 그죠? 무너뜨리고 대체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정도가 된 거. 맞죠? 그죠? 그래야 될 거고. 제시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여기 따라 나오는 메이저 리허빌리테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맞죠?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알겠나?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가봤을 때 이제 요런 거 지금 잡아내는 거. 됐죠? 나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던데. 알겠나? 그죠? 지진, 맞죠?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다. 그죠? 맞죠? 그죠? 지진을 뭔가 이렇게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특징이 일어났는데. 맞죠? 내진 설계를 갖춘 것으로 다시, 맞죠? 뭡니까? 그죠? 알겠죠? 갖춰지게 될 것이다. 맞죠? 다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됐죠? 알겠나?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 프로젝트의 주요 요소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거고? 다 구체적인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이죠. 맞죠? 앞문장에 한번 보면은 건물이 노후화돼서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건물 주변에 그물을 쳐놓고, 맞죠? 그 다음에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죠? 강철로 된 막대를 지금 받침대를 세워놓고, 맞죠? 하겠나?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따라 나오고.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뭔가 건물을 복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따라 나오니까. 알겠죠? 됐나? 됐죠? 바로 답을 찾아가죠. 하겠죠?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알겠나? 지문을 읽어보면 또 특징이 그렇다. 안 어렵다. 알겠나? 됐죠? 쉽게 읽힌다. 지문 전체의 내용은. 알겠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런 걸 다 읽고 들어갈 새가 없고, 알겠죠? 그죠? 문제 푸는 요령에 지금 적응을 해야 된다. 알겠나? 됐죠? 요런 거 하나하나를 들어 놓으라고. 요 유형들 하나하나를 나는 다 공략하지. 알겠나? 그죠? 순차적으로. 13번 문제도 한번 볼까? 그죠? 따라 나와 있는 게 요래 돼 있네. 역시 문장 삽입인데. 맞죠? 영국 문학의 전통이 시작되어졌다. 이래 되는데 요 단어도 한번 이야기하고 가볼까? 리터러처라는 단어는 문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글로 된 건 전부 다 리터러처다. 알겠나? 영어로 글을 쓰는 전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인가? 여기서부터 뭐 문학 작품이 나왔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뭐 소설책이 나오고 시집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알겠나? 됐죠? 영어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전통이 맞죠?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알겠죠? 비록 어떻습니까? 그죠? 교회나 학문에서 쓰는 언어들은 맞죠? 여전히 라틴어였지만 맞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영어 발달사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자주 나오는 보편적인 주제다. 알겠나? 여기도 지금 고대 영어에 맞죠? 관련된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노? 요 문장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노? 맞죠? 그죠? 영어로 글을 쓴 맞죠? 그 전통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죠? 알겠나? 영어로 글을 쓰기 시작한 내용들이 따라 나오겠지. 알겠나?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가보니까 됐나? 그죠? 따라 나와 있는 게 한번 봐라. 그죠? 되겠나? 그죠? 기독교의 수도승들, 맞죠? 됐죠? 수도승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처음으로 라틴 알파벳을 사용해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 영어로 된 글을 적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야. 됐나? 영어를 이제 글자로 옮기기 시작한 거야. 됐죠? 언제부터? 7세기 초부터. 하겠죠? 됐나? 그죠? 따라서 이때부터 영어적인 맞죠? 글쓰기의 전통이 어떻게 됐다고?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이 어디가 돼버리는 거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알겠나? 그죠?
됐지? 그죠? 뭐 앞에 조금 더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지. 기독교인들이 맞지? 됐나?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서 됐지? 그러니까 기독교와 함께 맞죠? 뭐예요? 리터러시 이 단어 뜻이 뭐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맞죠? 이게 이제 생기게 된 거야. 맞죠? 기독교 신도들이 이제 라틴어를 읽을 줄 알게 된 거란 말이야. 알겠나? 그죠? 그래서 영어를 라틴어 철자를 이용해서 맞죠? 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따라 나오고 있죠. 4번에 따라 나오는 거, 14번에 따라 나오는 거, 요런 거 한번 보고 갈래? 요 지문이 조금은 타 지문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었는데, 알겠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죠? 지시어 지칭은 소홀히 하지 마라. 알겠나? 이런 구조적인, 맞죠? 트리트먼트, 맞춤 조정은, 맞죠? 하겠죠? 나름대로 유지가 되었다. 그죠? 따라 나오는 게 이번 세기, 맞죠? 2, 4분기까지도, 맞죠? 됐나? 그죠? 그래 놨는데, 알겠죠? 이번 세기 전반까지도, 이런 이야기인데, 알겠나? 그죠? 됐죠?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맞죠? 취급,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되노? 요거만 한번 생각을 해봐봐. architectural, 맞죠? 건축의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구조적인 이런 의미가 있다. 알겠나? 그죠? 여기선 장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나? 그죠? 됐죠? 그죠? 그냥 구조적인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놨는데. 알겠나? 그죠? architectural하고 관련되는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게 됐나? 앞에 있어야 되겠지? 지시어 디스가 받는 걸 생각해 본다면. 맞죠? 됐나? 저런 지시어 지칭을 생각하면서 가보면은 3번이 답이 되고, 맞지? 됐나? 하지만 그때 이후로 나오는데 요것도 키가 된다. 알겠나? 됐지? but 앞에 지금 since then 일어났으면 then이 지칭하는 어떤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요 문장에 있어야 되는데 있나? 없지? 됐나? 그죠? 휴대용, 맞죠? 뭐 벽걸이 같은 게 결과적으로 대체가 되어졌다. 구조적인 장식품으로. 맞죠? 하겠나? 다른 말로 하면은 방의 구조가 이제는 장식 그 자체가 돼버린 것이야. 요 이야기가 나와 있지.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이 since then에 해당이 되는 게 어느 부분이고? 죄시문에 여기 있잖아, 지금. 하겠나? 이번 세기 중반까지라는 시점. 맞지? 됐나? 저걸 봐도.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맞죠? 트리트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받아지고 있는데, 아키텍처럴하고 관련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이 지금 따라 나와 있는 거. 어디 있노? 그죠? 됐나? 그죠? 이 부분에 따라 나와 있는 거. 이런 걸로. 지시어 지칭으로 또 쉽게 공략이 가능하다고. 하겠나? 그죠?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면은 안 돼. 지시어나 인칭 대명사 지칭이 너희들 기출에 이게 지금 보면은 그렇지. 그래 논리성 문제가 매년 따라 나온단 말이야. 맞지? 8문제 이상씩. 알겠나? 그죠? 그래 되는데 이렇게 지시어나 인칭 대명사 지칭은 매년 꺼내서 씁니다. 알겠나? 문제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15번에 따라 나오는 것도 한번 보죠. 이런 주제는 수월한 주제잖아. 됐나? 사랑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맞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긴다 사랑의 문제를 주로 뭐 사랑받는 것에 대한 문제로, 맞지? 됐나? 그죠? 요거 한번 찾아가 봐봐. 사랑받는 거. 됐지? 뭐라기보다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됐나? 그죠? 사랑받는 거에 관련되는 이야기. 조편이 따라 나오는 부분 빠르게 찾아가 봐봐. 있지? 하겠나? 어디 있노?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맞죠? 하겠나?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사랑받는 방법. 맞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됐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맞죠?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겠나? 그죠? 이 부분 지금 바로 딱 찾아가는 걸로. 알겠나? 그죠? 됐죠? 죄시문을 읽고 전후에 어떤, 맞죠? 내용들이 이어질지를 추론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알겠나? 그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보면 지문을 안 읽고도 이 부분에서 이게 핵심이다라는 걸 먼저 잡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연습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은. 하겠나? 힘들지 않아. 처음에 좀 힘들 거야. 알겠나? 그런데 금방 숙달된다. 알겠나? 그죠? 문제가 낯설어서 그렇지. 이걸 연속적으로 풀어보고 이런 적이 없거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겠나요? 그죠? 요런 유형의 문제들을. 16번부터 따라 나오는 거는 뭐가 됩니까? 이제 문장 재배열이죠. 맞죠? 그죠? 문장 재배열인데 요거는 됐죠? 제시된 문장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봐. 보기를 한번 볼게. 제시된 문장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질 문장이 뭐가 되는지를 결정하면은 답이 확 줄어들죠. 알겠나? 그래서 뭐야? 제시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이 키야. 알겠나? 그걸 잡아서 답의 폭을 딱 좁혀버리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알겠나? 그죠? 알겠지? 주제도 또 어렵지가 않았어요. 알겠지? 그죠? 케네디 대통령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됐나? 그죠? 나와 있는 게 앞에서 흐름은 잡아야죠. 끄트머리. 맞지? 요 부분을 보라고. 종교적인 문제가, 맞죠? 계속해서 그의 선거 운동이제 캠페인은,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였을 때, 됐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을 때, 맞죠? 선거, 맞죠? 운동 내내 그를 괴롭혔다라는 이야기야. 맞죠? 어떻게 괴롭혔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알겠나? 그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됐나? 하겠죠? 그죠? 나는, 맞죠?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케네디의 입장이 따라 나올 게 아니고, 맞죠? 됐나? 그죠? 하겠나? 케네디가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종교적인 문제니까 캐톨릭, 요단하고 매치가 됐잖아.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때까지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가, 맞죠? 뭡니까? 이렇게 카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어. 됐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보면은, 대체 우려했다고, 두려워했다고. 알겠나? 그죠? 요 이야기가 따라 들어가는 게 맞죠? 알겠나? C가 들어가기에는 안 맞죠? 됐나? 시작이 되는 부분만 한번 보세요. 됐죠? 됐나?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맞죠? 됐나? 그죠? 그런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데, 오히려 순서 잡히나? 요도 지금 보면 뭐가 잡혀져 있노? 지시어 지칭. B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 게 맞노? 됐죠? C가 이어지는 게 맞죠? 반드시. 됐나? 그죠? 저걸 생각하면서 가본다면 답이 되는 게 몇 번이 돼버리요 자연스럽게. 3번이 답이 된단 말이에요. 하겠나? 요런 자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천천히 나는 지금 천천히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풀이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야. 알겠나? 왜? 대충 읽고 지금 문제 풀잖아. 알겠나? 그죠? 그런데 이걸 숙달을 시킨다고. 1년 내내. 알겠나? 어이? 됐죠?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읽어가지고 지문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 됐죠? 아주 꼼꼼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알겠나? 그죠? 그런데 그게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다. 알겠나? 친절한 수업은 될 수 있겠으나. 알겠나? 그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됐나? 17번 한번 가볼까? 17번에 따라 나오는 것도 지금 미국의 버팔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맞죠? 알겠나? 이 버팔로들은 어떻다고? 맞죠? 하겠나? 이주하는 습관에 정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이 버팔로의 이주하고 관련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지. 맞죠? 됐나? 그래 되는데 봐라. 요런 거 하나 보면서 보기 정리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다. 더스는 뜻이 뭐가 되노? 따라서, 그러므로. 이거 어디 가면 좋노? 맨 끝에 가면 좋지. 보기 중에 A가 맨 끝에 간 거. 요걸로도 지금 찾아진다고. 연결사 하나 가지고. 됐지? 한번 적어주고 가볼까? 맨날 적어줄 건데. 알겠나? 연결사, 지시어, 인칭대명사.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이다. 글의 논리성하고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알겠나? 됐죠? 그죠? 저런 것들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쉽게 풀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알겠나? 됐죠? 그러면 뭐가 두 번째 맞죠? 문장이 되는 게 맞을까? 그죠? B를 한번 보니까 B에는 맞죠? 겨울이 다가오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죠? 됐나? 구체적으로 지금 버팔로라는 단어 자체도 안 보인다. 맞죠? 됐나? C인가? C 한번 가보니까 엘크나 검은 꼬리 사슴은 맞죠? 어떤 너 위도를 바꾸네요. 1년에 2번. 해석 다 되는데 altitude 요다 알아놔야 되죠. 맞죠? 고도차. 맞죠? 고도를 바꾸죠. 알겠나?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는 뭐 날씨가 맞죠? 뭡니까? 따뜻한 경우에는 맞죠? 고원지대에서 머물다가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맞죠? 그런 것처럼 맞죠? 됐나? 고도를 바꾸는데 버팔로는 어떻다고? 됐나? latitude 이게 위도다. 알겠나? 위도를 바꾼다고. 맞죠?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뭐가 나오노? 버팔로의 이주 성향이 나오지? 알겠나? 그죠? 그걸 봤을 때 됐죠? C로 시작이 되는 게 맞고 이미 잡았지? 알겠나? 그죠? 금방 푼단 말이야. 이렇게. 하겠나? 그죠? 요런 게 지금 제대로 되는지. 18번 한번 가볼게. 18번에 따라 나오는 것도 지금 보면은 나와 있는 게 됐지? 그죠? 하겠나? 보면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을 내놨지만 요런 것 때문에 편해진단 말이야.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 인칭, 대명사, 지칭을 생각하면서 가면. 알겠나? 됐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누구지? 여기 지금 앞에 있어야 되겠지? 알겠나? 되겠지? 그래 돼 있고. 일단은 한번 보면은 이렇죠. 됐나? 적어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방금 막 돌아왔어요. 뭐로? 프레임 프로블럼으로. 맞지? 됐나? 이 프레임 문제로 다시 돌아왔다고. 다른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다가. 알겠나? 다른 주제에 집중을 하다가. 됐지?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 자기 주장이 따라 나와야 될 거야. 요런 거 한번 봐라. 하겠나? 됐지? 지문을 전부 다 읽는 것도 아니야. 알겠나? 그죠? 되겠지? 이제 자기 자신이 프레임, 맞죠? 프로블럼으로 돌아왔다라는 요 제시문 다음에 이어지기에 맞죠?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 프레임 프로블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상술되는 부분. 됐나? 요거는 한번 볼까? 나는 여전히 프레임 프로블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됐나? 하겠지? 그죠? 요래 나와 있는데 이 부사 하나가 또 차이가 나죠? 알겠나? B가 좋아, C가 좋아. 두 번째 문장으로. B가 좋다고. 됐나? B에 따라 나오는 이 사람 패트릭 헤이어스 맞지? 됐나? 요 사람이 누가 되는 거고 아까 앞쪽에서 봤던 He가 되지. 됐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견해가 다른 이런 학자들도 있지만 맞지? 됐나? 자기는 여전히 프레임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게 끝에 가면 좋지. 알겠나? 이야기가 잡히잖아. 됐나? 그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 B 다음에 인칭, 대명사, 지칭. 됐지? B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되노? A가 와야지. 됐지?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 맞지? 됐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됐나? 다른 견해가 이렇게 있어도. 맞지? 됐나? 그죠? 전체적인 흐름이 금방 잡혀버린다. 알겠나? 그죠? 풀이에도 상세히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가 보란 말이야. 알겠나? 그죠? 19번에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볼까? 그죠? 19번은 9.11 테러하고 관련된 음모론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흔히 나온다고. 타 대학의 기출에서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기출이 경찰 공채, 경찰대 입시, 공무원 기출 이 다 볼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뭐까지? 편입, 맞죠? 기출 문제까지. 알겠나? 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의, 맞죠? 기출 문제들 다 건드려 볼 건데. 알겠나? 이런 주제들이 흔히 나옵니다. 알겠나? 그죠? 되겠죠? 그죠? 그래 돼 있는데 19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맞죠? 나오는데 이것도 쉽게. 알겠나? 그죠? 됐죠? 봐라. 나와 있는 게 9.11 테러하고 관련된 음모론이 앞에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맞지? 됐나? 그죠? 그 음모론에 대해서 뭡니까? 그죠? 다양한, 맞죠? 뭡니까? 변형된, 맞죠? 뭡니까? 이렇게 변수들이, 맞죠? 다양한 이런 어떤, 맞죠? 뭡니까? 됐죠? 그죠?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양한 변종 이론들이, 맞죠? 됐나? 이 variant 하는 게 원래 변수라는 뜻인데, 맞죠? 서로 다른 변종 이론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맞죠? 이어지는 게 맞을 걸. 봐봐라. 요도 지금 보면은 B에 뭐가 붙어 있노? false flag 맞죠? 9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보면 제시문에 있나 없나? 없지? 요거 가지고 지금 정리가 돼 버리는 거야. 알겠나? 그죠? 그래 돼 있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봐봐봐. 그죠?
A에 지금 따라 나오는 거는 other variants 이렇게 따라 나오지. 맞지? 이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노? 됐나? 그죠? 이 C 앞에 있으면 안 되죠. C 뒤쪽에 있어야 되겠죠. 맞지? 그죠? 많은 변종 이론들이 있다 이래 놓고 그 변종 이론의 구체적인 맞지? 좀 더 마일드한 버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가 돼 있고 맞죠? 그거 다음에 다른 변종으로는 다른 변종 이론으로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을 테니까. 됐나?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두 번째 문장이 뭐가 되는 게 맞아? C가 되는 게 맞고. 됐나? 그죠? false flag라는 요 표현은 잘 모른단 말이지. 알겠나? 그죠? 근데 여기 앞에 있어야 되지. D's. 요거 봤을 때. 됐나?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따라 나와 있는 게 A 다음에 맞죠? 뭐가 들어가는 게 맞노 이제? B가 들어가는 게 맞지? 순서 다 잡혀버리잖아 저렇게. 하겠나? 그죠? 수월해지죠? 알겠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칭 대명사나 지시어 지칭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쉽게 맞죠? 됐나? 수월하게 푸는 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게요. 됐죠? 그죠? 그래 돼 있고 한꺼번에 이게 다 되지는 않아. 포인트부터 잡고 가자고. 됐나? 두 번째 문장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의 폭이 맞지? 요도 한번 보란 말이야. 됐지? 두 번째 문장이 지금 맞죠? C가 되는 게 맞다라는 것만 잡혀도 답이 그냥 두 개로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 알겠나? 두 번째 문장을 잡는 게 포인트다. 알겠지? 이 문제는. 자, 일단은 거기까지 할게. 조금 쉬었다가 뒤에 부분 한번 볼 텐데 문제 유형들 하나하나 보란 말이야. 알겠죠? 일단은 지금까지 본다면 어휘는 작년보다 어려웠고 됐죠? 문법은 평이했고 유형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됐나? 그죠? 그래 돼 있고 됐죠? 페어링 문제는 심심하고 알겠나? 난이도가 오히려 낮아진 느낌이야. 알겠나? 그죠? 그래 돼 있고 글의 논리성도 됐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이렇게 출제되던 수준하고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출제된 맞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한 3, 4년 이렇게 이제 기출이 쌓여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맞죠? 출제하는 바운더리가 이제 조금씩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있다. 알겠나? 그죠? 그래서 더더욱 공략하기가 편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 그죠? 됐죠? 한 해 문제만 풀어봤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어떻다고 작년 문제도 풀어보고 재작년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할 거야. 서로 비교도 해보고. 알겠죠? 그러면서 유형별로 특징들을 확실하게 딱 파악하고 시작할 수 있게. 알겠죠?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